천호견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KT, U+ 주가 좋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유심 해킹 사고로 최악의 경우 2,500만 명 다 털렸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해킹 사태 이후에 10만 명 정도가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SKT 가입자 2,500만 명 중에 10만 명이면 큰 수치는 아니긴 하지만 위약금 때문에 발묶인 고객들 이거 풀어주고 나면 더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여전히 돌고 있고, 여기에 유심 사태 해결 전까지 SKT 신규 가입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잘 나가던 SK텔레콤이 순환을 보고 있습니다. 24년도 실적 SKT 호실적이었습니다. 매출 18조에 영업이 거의 2조 가까이 벌면서 호실적의 주주환원 역시 좋았습니다. 위자료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SK그룹주들 뜻하지 않는 밸류업을 하게 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위자료 밸류업 프로볼까 봐 맞춰서 배당도 굉장히 잘 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앞으로 배당 계획 역시도 당기순이익 50%는 반드시 주겠다라고 IR 자료에서 밝혔죠. 하지만 캐시카우는 여전히 유무선 통신이긴 합니다. AI 클라우드 한다고는 하지만 SK텔레콤 영업이익의 80%, 매출의 85% 정도가 유무선이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고객이 너무 이탈하거나 하면 배당의 삭감 리스크가 오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기관들의 엄청난 매도세가 이어졌고, 주가는 갭 하락 후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KT랑 LG U+는 52주 신고가를 역시 적의 위기는 나의 기회라고 52주 신고가를 화끈하게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케팅 역시도 저격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도 될지 KT, LG U+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24년도 실적은 SK텔레콤이 1등이긴 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보나 매출 같은 경우는 KT가 1등이었지만 영업이익이 압도적으로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줬죠. KT 같은 경우에도 매출은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3,500억으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 왜 그랬을까? 오히려 얘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주식시장 반응도 그렇고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정했죠. 23%나 과감하게 잘라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의 10여 년 만에 구조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업 손실이 거의 10년 만에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회성 인건비만 거의 1조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하고 난다면 우리 영업이익 1.3조 원 돌파했고 YOY로 플러스 12%다라고 하면서 나름 좋은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구조조정했을 때는 구조조정을 했는데 구조조정한다고 이거를 거의 주주돈으로 준 느낌으로 배당금 없다, 이거 경영 부담이 퇴직금이 감당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져서 주당 배당금도 2,000원을 실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 성향은 오히려 104%를 찍는 모습을 보여줬죠. 명태했지만 우리 10년 전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년도 1분기도 YY로 배당액을 무려 20%나 인상을 해줬기 때문에 주당 배당금 600원을 줬고 이거를 1년 분기 동안 준다면 2,400원을 준다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도 시가 배당률이 4% 이상이니까 괜찮은 상황이죠. 24년도 유무선 얘 같은 경우는 KT라고 해도 사실 포화 상태입니다. 5G 확대이면서 매출이 조금 느는 모습들은 보여줬지만 그냥 소폭 증가하는 수준이었고, 유무선은 이미 정체 포화 상태, 냉정하게 사실 KT뿐만 아니라 SK도 그렇고 U+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근데 KT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유무선 매출 비중이 3사 중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유무선은 정체지만 딴 곳에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기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유무선보다도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이 AI, IT로 불리는 요 클라우드가 굉장히 급속 성장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다가 K뱅크, BC카드, 사실 BC카드가 K뱅크 지분을 갖고 갔다고 해도 자회사의 자회사택이기 때문에 K뱅크 이익이 성장을 하는 거는 KT에게도 매우 좋은데 무려 24년도에 10배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주요 자회사 같은 경우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는 부분 자체가 크진 않지만 조금 역성장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KT 에스테이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든든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여전히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비통신 사업 부분 매출을 앞으로 우리 더 올리겠다, 특히 이런 클라우드나 AICT 이런 데다가 더 해서 연결 ROI도 높이고 영업이익률도 높이겠다, 3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게 요만큼 올라왔는 게 갑자기 이렇게까지 3배 이상 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은
걸러들었으면 좋겠습니다. LG U+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역시나 소폭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니까 뭐 일회성 비용이 아니겠냐라고 보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비통신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KT와는 상반되게 클라우드 구축 이런 데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모바일 가입자가 오히려 다른 3사들은 다 뭐 줄고 거의 정체됐다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13% 거의 성장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장을 했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부동의 1위는 SK였습니다. 뭐 50%를 뛰어넘기도 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마녀 꼴찌라고 불렸던 LG U+가 한 4년 전 5년부터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는 SK가 뭐 40, KT, LG U+ 20, 뭐 30 비슷해진 얘기라고 돌고 있죠. U+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보조금도 뭐 가장 많이 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거기다가 뭐 요금도 조금 합리적이다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U+ 나홀로 가입자 증가세 이런 기사들이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배당 성향 자체는 조금씩 늘리고 있지만 마케팅 비용 증가 이런 걸로 배당액 자체는 거의 3년 동안 정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유율은 늘지만 성장이 늘어봤자 얼마나 더 성장하겠냐라고 하면서 다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 주주환원이 없으면 주가가 못 가는데 LG U+ 혼자서 5년 차트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SKT 유심 사태로 U+나 KT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좀 더 살펴보면 사실 몇 명이 이탈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10만 명이다, 뭐 20만 명이 이미 이탈했다라고 하지만 기존에도 원래 조금씩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게 대규모 이탈까지 갈까라는 건 사실 미지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SK를 써서 다른 고객분들 뭐 마음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SK에서 딴 거 U+나 KT 간다고 안전할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딴 데서 들으면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딴 데도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쓰자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는 확실히 영향이 있긴 하겠죠. 특히 요 U+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바일 가입 회선이 늘어나고 있고 비통신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U+가 오히려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LG그룹사 제가 굉장히 뭐 영상은 또 많이 찍었지만 LG전자, 화학, 엔솔, CNS, 생활건강 정말 주주 통수의 역사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LG그룹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G보다는 저는 KT 쪽에 마음이 가긴 합니다. 특히 시가총액 1등 같은 경우가 통신주가 지금 이제 얼마 3월부터 KT가 이미 역전을 하고 유심 사태로 더 벌어졌겠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KT 13.5조, SKT U+ 순서인데 대부분 섹터에서 ETF보다는 그 섹터 시가총액 1등을 사는 전략이 좋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KT가 저는 KT 시가총액 1등이기 때문에 저보고 꼭 하나 통신주 사라고 하면 저는 KT를 살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선택 역시도 KT입니다. 통신주 지분 49%를 넘을 수가 없는데 KT 같은 경우는 지금 꽉꽉 채워서 다 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SK 그다음 LG 같은 경우에는 다 안 채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뭐 100%다 채워서 좋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외국인이 더 이상 살 수 없고 팔 수만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요건 좀 무섭긴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리스크는 선거 대통령 처리되면 항상 정부의 압력 이런 것들이 무섭긴 합니다. 통신비 더 내려야 한다, 요금 통합제 해야 된다, 국민 부담 완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매출 영업이익이 감소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사들한테 반값 으로 줘야 된다. 선거철마다 벌벌 떤다. 휴대폰 요금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장이 힘들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굳이 사람은 KT지만 안 살 것 같습니다. 야, 천호개미야. 그러면 그냥 지금 급락한 SKT를 사는 건 어떨까에 대해서 뭐 일부 중복 내용이 있지만 과징금 내용들 포함된 내용들을 찍어둔 게 있으니 보실 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천호개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